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엄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달동네에 살았고 조금 커서는 달동네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겨울에는 눈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위험했던 가파른 동네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겨울에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저 앞에서 폐지를 주우던 아주머니가 넘어져 계셨어요. 급하게 도와보니 허리를 삐끗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일으켜드리고 근처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드렸어요. 우리 엄마도 항상 붕어빵을 파느라 자주 허리를 다치셔서 파스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고마워하셔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어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가야 했거든요. 얼마 후에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 해서 교실 밖으로 나갔더니 저를 기다리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는 대뜸 물었어요. 길에서 폐지 주우던 아주머니한테 도와준 적이 있어? 파스를 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 남자는 대답 없이 돈을 줬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 거래. 같은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애가 돈을 받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아, 그 사람이 너희 엄마셨구나. 그렇게 하자 남자가 내 입에 손가락을 대며 말해요. 이건 비밀이야. 일단 알아둬. 폐지 줍는 건 부끄럽지 않고 비밀인 건 뭘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우연히 마주친 뒤 그 남자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집 가는 길이나 학교 가는 버스에서도 마주치곤 했죠. 서로 눈을 피하거나 모르는 척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기에 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었죠. 너 내 말 안 들려? 집에 들어가 라고 말하더니 술 취한 아저씨를 안심시키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녀석이 뭘 하는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뭐야?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남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그 순간 어떻게 용기가 생겼는지 그 아저씨에게 가서 삿대질을 했어요. 아저씨도 머리에 피 없는 것 같군요. 아닌가요? 아저씨, 대갈박 한번 내가 깨물어 볼까요? 피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서 괜히 주변에 있는 돌을 번쩍 들었더니 그 아저씨가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순간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후들거리는 손으로 돌을 놓쳤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애가 냉큼 제 손에서 돌을 받자 멀리 던져버렸대요. 이후 그날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남자애가 뒤에 있었다. 슬쩍 돌아보면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걸으면 또 따라오더라고요.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남자애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돌아보니 남자애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 20살이 돼서 사귀기 시작했지만 우리 둘 다 대학에 갈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도 서로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우리 돈 좀 모아서 김밥집이라도 차리자. 김밥집이라고 내가 더 잘 벌게 됐다. 어떤 일 하게 현 직장에서 잘 다니면 되지. 아버님과 일을 같이 하면 안 돼. 몸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젊은 몸을 좀 사용하겠다는데 아버님도 하시는데 젊은 내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사무직으로 취직하여 시작했고 그는 아버님을 따라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 결혼을 결정하고 함께 운영할 김밥집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김밥집 쪽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할 때 신혼집은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장사 초기에는 김밥집에 헌신했고 남편은 계속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나 가게가 유명해지고 대박이 났을 때 남편이 노가다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더니 집도 얻을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들이를 하던 날 시어머니께 나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이제 폐지 줍는 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벌어야지.
용돈은 저희가 드릴게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은 드려요. 다만 친정 부모님도 그 집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건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더는 폐지를 줍지 않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후 저희는 아이도 갖게 되었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디야? 어디 있어? 골프장가? 다시 갔다고? 그럼 어떻게 해?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골프도 치고, 그래야지. 당신처럼 맨날 김밥집에서만 있으면 발전이 없을 거야.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에 빠졌어요. 골프 연습장은 물론 필드에까지 나가며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거기다가 멀쩡한 골프채를 버리고 자꾸 비싼 골프채까지 샀다고 해요. 네, 정말 놀랐어. 우리가 무슨 부자인가? 내가 노력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걸 이미 잊은 거야? 김밥 가게는 가맹점 제의까지 받으며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까지 하고 있었어. 그때는 바쁘고 임신이라 몸도 너무 약했던 때였어. 남편은 제대로 안 도와주니까 시어머니에게 털어놨어. 어머니 제발 말 좀 막아주세요. 아니 돈 많아서 쓴다고 왜 그러는 거야? 오늘도 카지노에서 100만 원을 잃었어. 돈 더 보내줘. 지금 그 애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 넘고 야푼독에게 줘서 제가 받는 돈도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노력하면 뭐해? 아직까지 남편과 어머니는 빈손으로 다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선전 부리고 다니잖아. 참, 이제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아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 아니야? 애가 오랜만에 고생해서 이제 즐겁게 살겠다는데 하와이행에 비실거린다니까. 어머니는 고통은 그 애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랐어요. 김밥집을 대박으로 만든 건 제가 했어요. 그렇게 바쁠 때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력비만 더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라도 하자. 남편은 내게 더 돈을 보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너를 일하게 하겠다는 거더라. 내가 지금 너한테 눈치를 준다고?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몰라. 돈을 더 보내주기 싫으면 당장 나가. 시끄러워서 못 살 거야. 결국 나는 바쁜 김밥집을 운영하느라 한 발자국도 못 댄 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은 코빼기 하나 내어도 쳐다주질 않았어. 나는 가족과 함께 태어났고 며칠 풀었던 몸도 다시 일에 나섰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다툼은 심해지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눈물 바빴지만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조차 내볼 수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랬다. 친정 부모님은 부부 동반 여행 중이었다. 유치원에 전화했더니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발견했을 때 이미 차에서 쓰러진 상태였다. 아이는 생사가 결정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병원에 왔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가관이었다. 어디서 신나게 놀아온 건지 옷도 없더라고. 지퍼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건 기본이고 입술 옆엔 빨간 립스틱까지 묻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정말 기가 찼어요. 우리 이혼하자고 하니까 내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서울 게 없겠지. 가게면 집이고 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딴 여자도 있고. 알면서 뭘 자꾸 물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착하다 착한 남편을 믿고 가게부터 집까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해줬었어요. 가게가 대박 났지만 대박을 위해 고생한 남편이 주눅들지 않기를 바랐어요. 명의라도 그 사람 앞으로 해준 거였는데 이혼하려고 보니 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혼 사유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집은 내놔. 내가 왜 당신 아들 생사를 오갈 수 있게 집도 없이 애를 어떻게 돌봐? 아님 당신이 돌볼 거니까? 남편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며 좋다. 지금 너희들 사는 아파트는 너 주막 마치 남편의 꽃을 선뜻 주겠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냥 되어버린다면 너가 키울지 아니면 양육권을 넘길지 확실히 해. 엄마 아들 사이에는 바람이 불러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양육권을 넘겨야 할지 정리해야 해.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고 했잖아.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 그러면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어. 키울 의지가 있다면 내가 알아서 키우고 의지가 없다면 내놓고 가.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나갈 거야. 물론 살았던 집은 내 것이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떠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말했어. 아이를 생각해서 집을 양보한 거야? 그러니 가게에는 얼씬도 못할 생각만 하고 그러더군. 그렇게 전 나쁜 자식과 헤어졌어. 그 후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됐어. 하지만 불행히도 아들의 재활 비용은 없었어.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통장에는 보험회사에서 입금한 10억이 들어 있었어. 놀라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그랬어. 아, 그거 김명수 씨의 사망보험금입니다. 김명수는 저랑 제 아들을 버린 전 남편의 이름이었지.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전 모르게 깔깔 웃음이 터졌어. 잠시 과거를 생각해보니 이혼 후에는 사실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 아이의 병원비가 쌓이고 쌓이는데 손에 있는 돈은 내가 그간 조금씩 빼놓은 것뿐이었어야. 비상금이 모두였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서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팔던지 전세를 주던지 고민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는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왜 김서방에게 김밥집을 주는 거야? 그건 내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성공시켰잖아.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엄마는 분노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지만 그것으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혼자 힘든 척해서 옮겨요. 나보다 힘든 사람 없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이혼을 고려할 때면 서로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왜 사람들은 약해지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떠나려고 했지만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선 보낸 돈을 써봐야겠어. 어떻게든 내가 더 마련해 볼 거야. 밥도 잘 챙겨 먹고 또한 엄마가 돼서 내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막말해서 정말 미안해. 친정 엄마가 보내준 돈도 어느새 금방 다 쓰여버리고 아이 때문에 일을 나갈 형편도 안 되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졌어. 고민 끝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김밥집으로 향했어. 이제라도 김밥집 가맹점이라도 하나 내달라고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 생각해서라도 내주겠지 생각했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낯선 여자가 있었어. 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나가 진짜 사장님이에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오, 혹시 우리 자기 전처예요? 난 사장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처예요.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얼핏 봐선 남편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 그래, 전 전처예요. 꽃잎은 꼬라지 좀 봐 이러고 다니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죠. 뭐라고요? 나같이 포근한 여자가 좋다던데 자기 와이프는 너무 뻣뻣하다고 상간녀 주제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린가 싶다가도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년이. 그 인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간녀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이 가게의 주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가게를 이렇게 세섰다면 어떤 이유로 갔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그쪽이 주인인데 가게를 제게 주었거든요. 전처인 저한테도 보지 못하는 가게를 상간녀에게 줬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장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이 시간에 손님이 없는 거야 말이 되니까요. 아, 원래 없던 거니까요. 없는 건 없어요, 이 시간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터지려고 했을 뿐인데 상간녀는 당황해 보였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잘 했어요. 일단 보상받아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각하려고 하는 거죠? 날밤을 샌 사람이 그 정도 계획도 없나 제게 밤낮으로 함께 일해준 고마운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가 달라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게를 운영해서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들을 줄이면 가게가 말썽이 생기겠죠. 그분께서 그럼 이렇게 가게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 비극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상한 게요? 재료도 다 준비했고 청소도 다 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김밥에 대해 뭐든지 더 맛있고 싼 곳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니 그 순간 우리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 어디 가셨는지 골프를 치러 갔다고 했어요. 난 골프도 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가게에 가라고 했고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인 듯 했어요. 우리가 만난 지 몇 년 됐는지 묻더니 애 낳기 전부터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자꾸 반말하는지 못생긴 멋진 여자가 많이 나왔다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물었을 때 상간녀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쪽이 이혼해버렸다면 더 좋은 꼬리표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난 미쳤어. 여기서 외우고 가서 가게를 보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신선한 재료와 청결한 가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길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료는 언제 준비했어요? 어제 준비했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재료의 신선도가 중요한데 아침에 준비해야 해요. 헌터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언제 아침에 재료를 준비해? 그래서 더 일찍 나와야 해. 너는 사장이라며. 그러면 괜찮아지는가? 나는 너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줄 텐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어? 내가 정성껏 키운 가게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했어. 정말 내 속이 터질 것 같았어. 예전에 내 삶에 중요했던 곳이 망가져 있는 게 내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 그러나 자식처럼 보이던 가게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듯한 태도로 나에게 말했어. 나는 그 말에 화가 났어. 나를 도와준 사람은 어디 갔지?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아들과 무슨 일 있었니? 그 말을 내게 해. 나는 싫어. 왜 싫어? 어머니가 제일 싫어.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이런 쓸개랑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너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니? 괜히 구해져서 미련 품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그거야 내가 알아 말은 하는데 그때 나를 살려줬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나. 내가 그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얼어 죽으라도 싶은데 내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어. 그때 넌 안 돌아가셔서 다 살았잖니. 한 번 죽었지만 내가 살려줬으니 안 죽었지. 그건 잘 아시지만 왜 나한테 그러는지. 그래서 말해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주었잖아. 그럼 됐지? 왜 더 구걸하러 왔어? 내가 그거 딱 알아서 구걸이래. 너의 병원비가 부족하니까 왔잖아. 그치만 여기를 보라. 장사도 안 되고 수입도 없어. 아우리야, 내가 아파트 주고 키울라는 거야? 그동안 번 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썼다니까? 어떻게 다 썼어? 우리 집을 구하느라 보증금으로 다 썼어? 정말 한숨만 나오네. 도대체 무슨 좋은 집을 샀길래 그 돈을 다 썼을까? 그렇게 잘 되던 가게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 너가 사든가? 아무리 아플지라도 가맹점이게 계약이 제한되잖아. 제 계획은 결국 가맹점 자리라도 하나 얻어볼까 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나는 구걸하러 갔어요.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아들에게 아빠한테 구글 좀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남들보다도 못하게 변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굵은 소금을 뿌려주었습니다. 이미 창사도 안 되는데 채수가 없어서 더는 기웃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촘촘히 박힌 굵은 소금을 털어내며 다시 병원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골프장에 다녀온 전 남편이 병원에서 나와 만났어요. 전 남편은 당황한 듯 주절거렸어요. 아이가 좀 어떤가 해서 우리 상태가 궁금해져서 왔어 라는 이유로 설명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당황했답니다. 전 남편이 병실로 가서 엄마를 불러내는 신호를 주자 우리는 산책하던 것처럼 어투를 바꾸며 둘러다녔어요. 나는 자신에게도 의아해하며 전 남편을 응대했습니다. 아주 잠깐 무개념한 상황이었지요. 시어머니까지 보고 왔는데 뭐가 예쁘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나는 눈앞이 깜깜하다. 한 푼의 양육비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애 양육을 맡긴 이유가 뭐지? 진정한 말을 전하는 도중에 돌아왔을 때 전 남편은 이미 떠났다. 아빠 갔어? 응, 아빠가 뭐라고?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다. 너무 놀라서 친정 엄마에게 돌아가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뒤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 심지어 상간녀도 함께 있었다. 지금 당장 나가도록 하지 말겠냐고? 그러다 혹시 CM한테 반말한다던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혼하려고 하냐? 남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냐? 말 좀 돌리지 말고 무슨 패타한 거니 해야지. 집에 들어와서 뭐 해? 정신 차리라고. 뭐 찾으러 온 거야? 당신 짐 다 가져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적인 얘기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는데 그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무슨 통장? 아니, 예전에 나 너에게 깜짝 선물하려고 돈을 넣어둔 거야. 이혼하게 돼서 그 돈을 주나 했지? 그런데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금을 출금하려면 당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 그래서 그걸 가져가도 넌 돈을 못 뽑을 거야. 왜 기억 못하니? 우리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을 찍었는데 이제 당신과는 완전히 낯선 사이야. 도대체 타인명의 통장에서 어떻게 돈을 출금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직접 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함께 가주면 되겠네. 남의 집에 침입해 두고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말하더라고. 통장을 내놔봐.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어차피 내가 안 가면 못 찾는다고 해서야. 그제야 전 남편이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어. 통장에는 500만 원의 잔고가 있었어. 어머, 그 돈은 내 거야? 우리 생일 선물로 준다고 했던 거니까 두고 보지 마. 나도 몰래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상간녀는 경고까지 했어. 네, 솔직히 오해했어. 우리의 치료비가 모자란 것이기에 제 명의로 몰래 통장을 만든 거였는데 그냥 그랬어. 훔쳐갈까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우리 집에 침입 중인 인간들이 있었거든. 경찰을 호출하여 쫓아내 버릴까도 했지만 저는 담력을 내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통장도 데려가라고. 거기 그쪽에서 돈을 다 가져가려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나가주시고 경찰을 부를 텐데요. 세 명이 앞장서 나가고 난 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너 있게 은행까지 동행하여 그들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500만 원을 건넨 뒤 그 돈을 입에 물리는 상간녀에게 두둑한 충격으로 그 돈을 돌려줬죠. 그럼 이게 선물이야? 좋아. 그럼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학교에 가야지. 그러나 전화를 끊는 상간녀는 당당하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이들 픽업 못 가게 되어서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고 오세요. 사랑해. 어머니도 사랑해. I love you. 상간녀는 헤매거나 꿈틀거리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아직도 호적을 못 바꿔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대녀도 유부녀였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는 태도를 보면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여자 말을 믿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붙잡았어요. 통장을 주고 가야지. 통장을 왜 가져가? 한 말에 그 후로는 말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넌 뭐, 이 통장은 내 통장인데 왜 나에게 줘? 전 남편이 계속 말했죠. 그때 어쩌면 내가 말을 한 건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대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둘이 계좌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도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바꾼 계좌 비밀번호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병원에 다시 와서 자는 아이를 보고도 그래도 나의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내가 일어나 주기만 하면 엄마가 길거리에서 김밥을 말아서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줄 텐데 그러나 결심은 잠시 아이가 퇴원 일자가 잡혀버렸습니다. 한 달 정도만 더 지켜보고 퇴원하죠. 병원비도 계속 나오는데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어. 하여튼 통원에서 재활치료는 계속 받아야 해. 네, 자주 오셔야 하는 거죠. 일주일에 4번은 필수예요. 아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다리 조는 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아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다리를 낫게 하려면 재활치료가 필수였습니다. 마침 병원에 친정 엄마가 왔기에 의논을 해봤어요. 엄마, 아무래도 나 그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집을 팔면 어떻게 해? 그 집이 내가 이 악물고 살아온 곳인데. 보니까 김밥집 다 망했더라. 엄마도 가봤어. 지나가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파리만 날리고. 아휴. 근데 너도 이미 알고 있었어. 아, 최근에 한 번 찾아갔었어. 가맹점이라도 내볼까 해서. 아휴, 속도 좋아. 속도 좋아 그 때려주고 싶으면 상을 다시 보고 싶든. 그래도 어떻게 나 엄마잖아. 우리 애 먹여 살리려면 뭔들 못하겠어. 근데 꼴을 보아하니 가맹점 제안도 물 건너갔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가진 건 이제 그 집밖에 없잖아. 아직 우리 아들 어리니까 원룸으로 집 옮기고 그 돈으로 재활시도 받고 가게도 다시 차릴까 봐. 애가 다리도 저런데 좁은 집에서 괜찮겠어.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몇 주 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집도 처분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하나씩 모두 정리해 잔고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이 몰래 갖고 있었던 제 명의의 통장도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보나마나 영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가꾼 김에 해본 거였죠. 그러나 통장을 꺼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 통장 잔고가 10억이 넘는 거예요. 입금된 내역을 보니 보험회사에서 넣은 것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보험금 수령 계좌를 제 것으로 해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된 것이에요. 동해입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이었을 때 제 계좌를 보험금 수령 계좌로 지정한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편한데 보험회사 직원이 이것저것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큰 보험금을 받은 건지 궁금했고 어떤 병으로 인해 입원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10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는 아들의 재활치료비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가게를 차리는데도 충분하겠죠. 그래도 남편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김명수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수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셨고 상속권자로서 아들님의 계좌로 입금된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명수 씨가 정말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가 잘 먹고 잠드는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잠드는데 안방으로 옮겨두는 중에 엄마가 급하게 나와라고 하더니 병원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나 혼자서 돈을 구해냈다고 했더니 빌린 거야? 그래서 엄마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그것으로 일단 갚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왔는지 모르니 아버지가 적금을 해약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내 손자가 다리를 저으려 할 때 가만히 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심술쟁이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너는 몰라. 김서방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죽었다며? 아니, 너의 표정은 왜 그러는 거야? 혹시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준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네. 그 놈이 갔다는 것만 아니라 그와 상관관계를 맺은 여자까지 데려온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알고 있었어. 상간녀도 이렇게 됐네. 그걸 몰랐어. 세 명이서 어떤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차를 타고 갔더니 아휴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다행히 상대차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놈 차는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았어.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근처 아줌마들이 알려줬어. 김밥집이 문을 계속 안 열었다고 이상하다며. 경찰들이 그 집에 왔다고 했어. 그리고 경찰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서. 아이고, 이렇게 어떤 일이 다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 거면 조심히 해야 해. 제 아들이랑 손자는 나 몰랐다며 상간녀랑 가족 여행을 갔어. 진짜 내가 속이 터져서 전 엄마에게 20억 원이 든 통장을 보여줬어. 통장을 본 엄마의 눈은 크게 벌어졌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20억 맞는데. 맞아, 20억이야. 잠깐만, 이게 보험금이었어? 아니, 무슨 보험금이 이렇게 많아? 사망보험금도 아니고. 엄마는 불현듯 사실을 말하면서 다시 물어봤어. 아니, 보험금인가? 설마 그 놈이랑 그 엄마 보험금인가? 전 고개를 끄덕였어. 하니,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린 건 아니었어. 근데 돈이 어떻게 내게 왔을까? 우리 딸은 그들의 상속자인 걸로 들어왔거든. 아니면 그 여자랑 결혼 신고를 안 한 거야?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이혼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이없어. 엄마는 너무 기뻤어. 눈물이 흘렀어. 우리 딸이 그 사람 곁에서 죽었을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 말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김밥집에 있는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속이 다 뒤집혔지. 엄마는 김밥집에도 들어갔어. 거기 가면 상관녀만 있어서 손님처럼 행동하고 들어갔었어. 근데 김밥이 더럽게 맛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어쩌면 그러나 몰라. 그 여자는 어떻게 그 모습에서 가게를 운영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내 마음도 허전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랑 이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쪼그러들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20억을 물려준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다음날 친정 부모님의 돈을 다시 가져와 아이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며 잠시 쉴 수 있었어. 어느 날 다시 김밥집을 시작해볼까 했던 때에 남편과 함께 상간녀의 시아버지가 살았던 집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 집에 살던 아주머니의 며느리 맞죠? 아니에요. 저 이혼한 사이입니다. 그건 저도 알죠. 저도 무럭무럭 써 연락한 겁니다.
사람 죽은 집이라고 소문나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휴. 여기 짐들은 다 어떡하냐고요? 아, 저기 죄송하지만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상간녀랑 전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짐까지 치워야 해요. 그래도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던데 아빠 물건 중에 아들한테 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이지 내키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들르기로 했어요. 집에 가보니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은 건지 제때 안 치운 일회용 식기엔 구덕이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전화했던 집주인이 왔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보시고 다 버려야 하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할까요? 보증금이요. 여기 월세예요. 네, 자기들이 집 살 돈은 있는데 세금 내기 싫다면서 월세로 사는 거라고 하던데. 아, 그건 아주머니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다 버리는 것도 돈일 텐데. 거기 보태시면 되겠네요. 어휴, 그 많은 돈을요. 보증금. 금액이 꽤 돼요. 얼마인데요? 이거 아들한테 주면 되겠네. 보증금 3억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집주인을 받고 집주인이 윙크를 하더라고요. 바람나서 헤어졌다며 그래서 이거라도 챙기라고 연락했어요. 사실 나 그 집 김밥 진짜 좋아했거든. 저희 가게에 온 적이 있으세요? 바빠서 내가 직접 살아간 적은 거의 없고 애들한테 자주 사다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알지 오며 가며 봤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김밥집은 다시 안 해요. 이제 이 진상들도 없는데 다시 하면 딱 좋겠구만.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가게 열면 나한테 문자 하나만 줘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희한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짐이나 정리해줄까 했던 건데 귀찮은 연락인 줄만 알고 간 곳에서 전 또 그들이 두고 간 돈 3억을 얻었습니다. 1년 뒤 아이의 다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덕분에 유치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나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드디어 김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다시 연 곳은 전에 제가 가게를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이. 치료에 힘을 쏟던 어느 날 부동산에 들려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건물값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그래도 가게가 1년째 문을 닫은 채로 있어 사장님이 다시 김밥을 판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김밥집을 다시 오픈하기로 한순간 관심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부터 손님들까지 마치 꿈만 같았어요. 그 중에 3억을 빌려주어 도와준 집주인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사주겠다고 고마워하시는데 언제나 자주 와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이를 재웠다음에 혼자서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마침내 가게는 다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가맹점 제안도 받았습니다. 고민 중이었을 때 신사님이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지금 재료가 모두 소진되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남편이에요. 그분은 제게 남편의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와, 놀랐겠네요. 미안합니다. 전 몹시 과격하게 찾아왔어요. 아니요, 남편도 피해자로서 두 분을 해치려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알게 되었죠. 같이 차에 탔던 분이 전 남자친구였다는 걸? 많이 어려운 상황이셨을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하네요. 사실 전 여자친구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최근에야 본 거예요. 아이가 아픔을 보고서 왔어요. 그래서 왔다고요. 제 형이 의사거든요. 오, 그랬구나. 그러나 저희 아이는 이미 모두 치료받았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렇고.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한 발 늦었네요. 그런데 어떡해요? 김밥 대접하고 싶은데 재료가 아직 안 왔어요. 다음에 제 아이랑 같이 와도 될까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와주세요. 다시 김밥집을 연다.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다시 만난 사람들, 새로 만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제 일상을 오고 갑니다. 덕분에 이전의 아픔은 마치 먼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아득해졌어요. 요즘 저의 행복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는 순간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는 마치 어른처럼 제 머리맡에서 앉아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줍니다. 양발을 놓고 앉는 아들의 건강한 다리를 보면 울컥 눈물이 나와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들의 삶에 어떤 인연이 찾아오고 어떤 행복이 찾아올지 궁금해져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요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